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파워 BI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파워 BI 지난 시간에 저랑 프로그램 설치 다 하셨을 거고, 파워 BI는 어떤 프로그램인지부터 좀 살펴볼 건데, 일단 BI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상경 계열로 진로 많이 희망하고 있어서 대학 진학하시게 되면 BI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BI라고. 그래서 기업에서 데이터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누적이 되겠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수집, 정리,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기업이 원하는 비전이 있을 거고, 기업의 목표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체계라고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툴이 파워 BI고요. 자, 파워 BI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도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뭐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낸 회사예요. 그래서 파워 BI라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BI를 위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워 BI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파워 BI는 여러분들이 설치한 데스크탑 버전이 있어요.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는 데스크탑 버전이 있는데, 이 데스크탑 버전은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연결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정리나 필요한 데이터 변환, 그리고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을 할 수 있고요. 그걸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사실 실질적인 데이터 정리, 분석, 모델링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한 뒤에는 파워 BI 서비스라고 하는 곳에 게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파워 BI 서비스는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서 web.powerbi.com이라는 사이트에 웹브라우저에 접속했을 때 보이는 화면으로, 자, 데이터 집합이나 데스크탑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대시보드를 작성을 하고 이것들을 게시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파워 BI 모바일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워 BI라고 여러분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파워 BI라고 검색하면 이 대표 로고를 가지고 작성을 할 수 있는 앱이 설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앱도 한번 오늘 설치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작업할 프로세스는 일단 데스크탑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시각화 보고서를 작성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서비스에다가 게시를 할 거예요. 자, 서비스를 게시한 거는 모바일에서도 체크가 가능해요. 자, 이게 가능하려 그러면 이 세 곳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파워 BI에 가입했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동기화 작업이 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일단은 1번부터 7번까지의 작업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 BI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게 데스크탑 버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본인 이름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왼쪽 편에 여기 저장 버튼이 있는데 파워
파워 BI도 R 스튜디오하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이 돼요.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이 되고 위쪽에 이렇게 큰 리본 메뉴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왼쪽 편에 보는 조그만한 메뉴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 이게 보고서, 그다음 여기가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가 모델링에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드 변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는 모드가. 우리가 RStudio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에서 소스 창, 콘솔 창, 환경 변수 창, 여기에 결과 파일 창이나 그래프가 보이는 창들이 있었다면, 파워 BI는 좌측 상단에 보고서 모드다, 데이터 모드다, 모델링 모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모드 전환을 해서 보는 화면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는 보고서 모드에서 아마 가장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될 거고요. 자, 우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한번 작업을 좀 해 볼게요. 자, 제가 여기 보면, 아까 제일 첫 번째 과정이 데이터 가져오기 과정이었어요. 자, 오늘 제가 클래스룸에 매출 현황이라고 엑셀 파일을 하나 제공해 드린 게 있어요. 그 파일을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불러와서 자료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홈 리본 메뉴에 가면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엑셀이랑 파워 BI 데이터 세트, 그 다음 뭐 SQL 서버, 데이터 입력, 뭐 최근 원본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일단 파워 BI에서 어떤 데이터들의 종류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데이터 가져오기 메뉴를 눌러서 자세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종류 기준으로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일단 모두를 눌러보면 우리가 RStudio에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엑셀이나 CSV 파일이나 SPSS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쭉 또 내려보면 우리 R 프로그래밍에서 가지고 왔었던 데이터들도 이렇게 R 스크립트나 파이썬 스크립트들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굉장히 큰 데이터, 빅데이터를 다루는 하드 파일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일단 엑셀 파일을 먼저 좀 쉽게 우리가 다루기가 쉬운 데이터니까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엑셀 연결 버튼을 딱 누르면 파일 열기 하는 메뉴처럼 이렇게 열기 대화 상자가 나와요. 자, 제가 오늘 드린 파일에 보면 매출 현황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빅데이터 중점반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 현황 클래스룸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열기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용량이 좀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매출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을 열었더니 여기에 숫자 8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시트가 이렇게 8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엑셀에. 자, 그럼 날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날짜에 봤더니 날짜 데이터가 2016년 1월 1일부터 스크롤 막대 제일 아래쪽에 봤더니 아마 더 내려갈 건데 잘린 것 같아요. 3년치의 매일매일 데이터를 이렇게 지금 모아놨어요. 날짜에. 자, 날짜를 일별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일별 데이터가 있어야 날짜별로 또는 분기별로, 월별로, 그 다음에 연도별로 뭔가 매출에 대한 현황이나 분석을,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시간에 따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날짜 변수가 이렇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담당자 부분을 봤더니, 자, 이 매출에 관련되어 있는 담당 직원들이 4번, 각자 4번을 가지고 있고, 성명, 부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봤더니 컬럼 자리, 변수명 자리에 4번 성명 부서가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일단 좀 비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대리점 부분을 봤더니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분류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이 회사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분류, 그리고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류에 따른 제품이 여기 굉장히 많은 걸 판매하네요. 그리고 제품 분류가 한 번 더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분류명에 갔을 때 오디오라고 하는 게 A01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제품 분류에 갔더니 A01이라고 하는 분류 코드 내에서도 실제로 제품이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나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보면 제품 분류 MP01 같은 경우에도요. 제품 분류 코드도 제품 분류에 갔을 때 제품 분류 코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인지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별도의 제품 코드를 가지는 거죠. 지금 보면 분류명과 제품 분류, 제품 순서대로 이 회사가 A라는 회사라면 이 A 뭐 가온전자라고 얘기하면 가온전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디테일 표가 이렇게 기준표가 나와 있는 거죠. 이 표는 분명히 서로 관계성을 띌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대리점을 봤었거든요. 이 대리점에도 저기 끝에 보면 담당자 코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SB0001이라고 담당자가 누군지 코드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직접 누군지를 보려면 담당자를 보면 여기 SB0001이라는 건 영업 1팀의 김소미 씨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점하고 담당자별로도 지금 4번, 그리고 여기서는 4번이지만 저기서는 담당자 코드라는 이름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채널 쪽에 한번 볼게요. 자, 채널 쪽은 어느 채널을 기준으로 이 매출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제품 채널에 대한 거는 판매에 가서 좀 한번 볼게요. 자, 판매에 갔더니 뭐 판매 아이디, 그 다음에 매출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담당자 코드, 어떤 담당자 영업사원이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채널 코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채널 코드가 어느 채널을 통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지 판매 채널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볼 수 있겠죠. 우리 매출이 온라인 매출이 굉장히 많았는지 아니면 직접 매장을 통해서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 많았었는지 그런 판매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 볼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그 제품에 대한 원가, 단가, 뭐 할인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엑셀 파일 내에서 당신이 뭔가 분석을 해보고 모델링 해보고 시각화 보고서를 할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RStudi오로 치면 우리가 사실 필요한 함수를 위해서 패키지들을 설치하고 로드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또는 변수 형태로 대임 연산자를 써서 데이터 프레임을 뭐 MPG다 또는 최근에 월페어다 라고 하는 데이터 셋을 만들어 놓고 뭔가 변수 처리나 분석 처리를 진행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 자, 저는 여기 날짜 데이터부터 Shift 키 누르고 판매 데이터까지 판매 마지막 한 번 더 클릭해 주고요. 모든 시트를 다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데이터를 모두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로드를 누를 거고요. 나중에는 데이터 변환을 누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있지만 전 처리가 또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져오기 전에 데이터 변환을 들렸다 오는 게 정상이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로드를 먼저 해고 수정을 하러 가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데이터가 적지 않은 데이터라서 시간이 여기 지금 쿼리 처리 중 하면서 넘어오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오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면서 완료라고 뜨죠. 자, 그래서 자료를 로드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모델에서 연결 생성 중
뭐 데이터를 모델에 로드하는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보고 필요한 모델링 관계 설정들이 있다면 그 자료들을 이제 자동으로 연결하고 있게 해서 가지고 오게 돼요. 자,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화면에는 중간 화면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오른쪽 편에 보면 필드 부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필드라고 하는 부분 보이죠? 그 필드에 보면 여기 날짜부터 해서 아까 8개 있었죠. 날짜, 담당자, 대리점, 분류명, 제품 분류, 제품 분류, 채널 판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필드들이 온 게 보일 거예요. 그죠? 필드들 온 거 보이죠? 자, 색상을 조금 바꿔서 표시를 해볼게요. 필드들 온 게 보일 거고요. 자, 이쪽 부분,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자, 빨간 제가 조금 자, 볼게요. 여기 부분이 데이터 부분이라고 보고서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이 부분이 뭐예요? 데이터 부분. 여기가 관계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고서 부분 말고 데이터 부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봤더니 아이고 자, 클릭을 해봤더니 볼게요. 자, 데이터 부분 봤더니 여기도 필드 날짜, 담당자, 자, 대리점, 분류명 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온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자, 이 필드 부분은 한번 눌렀다 빼주면 다시 닫히고요. 또 다른 데이터들도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계, 모델 부분에 한번 가볼게요. 자, 모델 부분에 가서 스크롤 막대 좌우로 움직였더니 각각 이렇게 테이블별로 지금 뭔가 박스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 테이블 기준으로 뭔가 자기들끼리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관계를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다 다듬어 줄 거라서 자, 다시 우리는 데이터 부분으로 좀 가볼게요. 자, 데이터 부분에 가서 일단 제일 먼저 좀 해줘야 되는 게 자, 뭐 날짜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자, 날짜 부분에 갔더니 여기에 연, 월, 일, 요일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담당자 부분 갔을 때 아까 계속 보이는 부분이 컬럼 1, 2, 3 자리에 4번 성명 부서로 올라가 줘야 돼요. 자, 그걸 좀 변경을 할 거고 자, 대리점도 대리점별로 필요한 변수들 이름이 리스트가 쭉 이렇게 오죠. 그죠? 그러니까 RStudi오에서는 뷰를 해야지만 이렇게 테이블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RStudi오에서는 한글로 변수명을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글로 해서 지원이 잘 되지는 좀 않았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파워비아이는 편하게 변수명을 한글로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분류명. 자, 근데 또 어디 한 군데가 제품 분류 쪽 볼까요? 제품 분류 쪽도 어때요? 위에 필드명이 제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리점 부분하고 제품 분류 부분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하고 판매 쪽에 이렇게 가서 봤을 때 여기 원가나 단가 이런 부분에 이제 숫자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쉼표 스타일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글씨를 이렇게 보기가 더 좋을 것 같고요. 할인율 부분도 백분율 표시를 해주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전처리. 그러니까 RStudi오에서도 전처리를 할 수 있지만 RStudi오에서 전처리가 번거로운 부분들 여러분들이 엑셀이나 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전처리를 좀 하고 왔었잖아요. 근데 파워비아이에서는 그걸 한꺼번에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위쪽에 홈 리본 메뉴에 좀 가볼게요. 자, 홈 리본 메뉴에 가면 방금 이 엑셀 데이터를 데이터라는 그룹에서 이제 가져오기 엑셀을 눌렀거나 또는 이제 사실은 바로 엑셀을 눌러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쿼리라고 하는 그룹에 볼게요. 자, 쿼리라고 하는 그룹에 봤더니 데이터 변환이라는 메뉴하고 새로 고침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죠? 자, 일단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는 메뉴는 우리가 여기 지금 필드를 8개를 모두 다 아까 로드라고 하는 작업으로 불러왔단 말이에요. 자, 불러온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편집을 할 거라는 거죠. 편집. 자, 편집을 할 건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여기 쿼리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쿼리가 사실은 질문 뭐 이런 뜻을 가지거든요. 영문에서는 영어 단어로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편집이 들어가거나 수정을 해준다거나 변환을 시켜준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거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질문으로 변환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결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는 건 이 데이터 셋, 보고서 셋에서 반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서 모드잖아요. 보고서. 그리고 데이터 모드란 말이에요. 데이터 모드. 데이터 모델링 모드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 모델링 모드인데 데이터 변환 모드에 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제를 하고 모델링 부분으로 넘어왔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위쪽에 여러분들 보이겠지만 자,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 변환이라는 메뉴 위에 글씨 메뉴 누르셔도 되고요. 데이터 변환이라는 메뉴를 한 번 더 눌러주셔도 돼요. 그러면 창이 하나 더 뜰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위쪽에 화면이 꽉 채워졌겠지만 제가 좀 크기를 조금 줄였어요. 여기 보면 파워 쿼리 편집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자, 데이터 편집을 누르면 여기에 파워 쿼리 편집기라는 애가 하나 생성이 될 거고 창을 조금 줄여서 살짝 보면 뒤쪽에 파워 BI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자, 뒤쪽에 데스크탑은 방금 전에 우리가 실행을 해놓고 보고 있었던 그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변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파워 쿼리 편집기를 이렇게 불러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파워 쿼리 편집기를 한번 볼게요. 자, 파워 쿼리 편집기에 봤더니 왼쪽 편에 필요한 쿼리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요. 자, 근데 이제 날짜 부분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뭔가 건드릴 부분이 따로 있지 않아서 나중에 또 다시 건드리러 올 거지만 이대로 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봤던 담당자 부분을 갈게요. 자, 담당자 부분에 갔을 때는 4번 성명 부서가 위쪽에 변수 이름 쪽으로 올라가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담당자 쿼리에서 자, 홈 리본 메뉴에 보면 쿼리 편집기에서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룹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 편에. 자, 변환이라고 하는 그룹에 여기 중간쯤에 보면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담당자 데이터 프레임에는 첫 행에 4번 성명 부서라고 하는 첫 행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첫 행 데이터를 위쪽에 머리글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을 클릭을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랬더니 첫 행이 위쪽에 머리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변수명을 나는 이 데이터 사용할 때 4번 성명 부서다라고 호출해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품 분류 쪽도 한번 가봤더니 위쪽에 변수명, 필드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데이터 프레임 배울 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컬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 얘기했냐면 필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R에서는 변수라고 얘기도 하자. 그래서 요 단위가 뭐예요? 분석을 하는 단위가 됐었단 말이에요. 기본 단위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필드라는 말을 조금 더 자주 써요. 파워 BI에서는. 그래서 요렇게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6개의 레코드가 있죠. 자, 이거를 레코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데이터 어떤 케이스다 이런 케이스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자료를 쭉 축적을 해놓은 거를 이 레코드 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파워 BI에서는 이거를 필드와 레코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할 때 데이터를 배웠기 때문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환에 가서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했더니 이렇게 바뀌어져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작업했었던 내역들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표시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는 컨트롤 Z 키 있죠. 실행 취소 키가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취소된 것들은 여기서 X 버튼 눌러서 방금 전에 했던 내용들을 해제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X 단계를 눌러서 거꾸로 없애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없앴더니 여기 제품 분류에 있었던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다시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자, 판매 부분 한번 볼게요. 자, 판매 부분에 가서 옆으로 쭉 가서 보죠. 자, 가서 봤더니 여기 원가나 단가, 뭐 할인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잠깐 살펴보면 여기 원가나 단가, 뭐 제품 코드 이렇게 되어 있는 필드명 앞에 1, 2, 3이라고도 되어 있고 할인율 앞에는 1.2라고도 또 되어 있고요. 자, 다른 부분도 갔더니 담당자 코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는 ABC라고 이렇게 또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 또는 날짜 있는 부분에 갔더니 달력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각각 해당하는 날짜가 해당하는 변수가 어떤 형식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R에서는 우리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R에서는 클래스다 어떤 형식을 가지는지 보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거 해볼까요? 우리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MPG 데이터 많이 썼잖아요. MPG 데이터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연비는 어떤 형식을 클래스를 가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는 넘버링의 형식을 가진다. 또는 뭐 이거는 str이라고 문자형을 가진다라고 해서 클래스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변수가 어떤 데이터 유형을 가지는지 그렇게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명령어로. 근데 파워 BI에서는 해당하는 변수 앞쪽에 그 변수가 어떤 형식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데이터 형식이 정수다. 뭐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일단 있어요. 자, 그 위쪽에 이렇게 뭐 또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또 파워 BI 하면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럼 우리 담당자 부분하고 제품 분류에 있는 내용들을 편집을 좀 이렇게 했고요. 이 편집한 내용을 가지고 어때요? 뒤쪽에 데스크탑에다가 있던 데이터에 그대로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편집이 끝나면 여기 홈 리본 메뉴에 오면 닫기 및 적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쿼리 편집기는 닫을 거고 쿼리 편집기에서 했던 내용들은 뒤쪽에 데스크탑에다 적용하겠다라고 이 메뉴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 닫기 및 적용에 한 번 더 닫기 및 적용 눌러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쿼리 편집키 창이 닫히면서 우리가 건드렸던 담당자하고 제품 분류에 대한 것만 이렇게 똘똘똘똘 돌아가고 반영됐다라고 나올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담당자 부분 오른쪽에서 가봤더니 4번 성명 부서로 행 머리글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 제품 분류 쪽에 갔더니 제품 분류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파워 BI에서도 데이터를 세팅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기본 데이터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로드까지 한 거예요. 가져오는 것까지. 자, 그리고 저장 한번 하죠. 제목 없음 위쪽에 파일에 저장 갈게요. 자, 파일에 저장에 가서 우리 뭐 가운 R이라고 하는 폴더에다 저는 저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폴더에다가 오늘 0728 빼기 예를 들어서 매출 현황 실습 가온이라고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프, 시각화 그래프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